오늘 드디어 전기를 배우게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단어 시작되면 이 전기가 물질인지, 그렇지. 에너지죠, 에너지. 우리는 에너지를 이번에 배우는 거예요. 네. 자,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네, 선생님. 그래, 네.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마찰 아시죠? 부딪히는 거. 마찰을 하면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 이거 히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네. 자, 마찰에 의해서 물체가 딱 전기를 띠는 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아까 이거 연재가 이미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맞아. 정전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정전기라고 하거든요. 마찰 때문에 생긴 전기. 근데 왜 정전기냐면 머물러 있어. 멈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찰 전기는 또는 정전기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다시 깊게 이야기해보자면 마찰 전기가 왜 생기냐면 오이씨 왜 이렇게 잘 알아? 요 아래 그림이 조금 힌트였긴 하지만 잘했어요. 전자의 이동 때문이래요. 근데 맨 처음부터 사람들이 전자의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 뭐가 이동했다라고 생각할까? 이 둘 중에 뭐야? 지금 보냐? 플러스도 있죠. 이게 뭔가 물질이라는 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텐데 이 플러스가 이동해서 생겼을 거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많은 법칙을 이미 만들어냈어.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긴 나중에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처음엔 저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결론은 알고 보니까 전자의 이동 때문이었다라는 걸 알았고요. 이렇게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또 이건 진짜 처음 들으실 거예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 아래에 약간 보인다. 정말. 전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전하. 예. 자, 보세요. 전자는 전하를 갖고 있죠. 그쵸? 전기를 띠니까. 맞아요? 예. 전자는 전하를 갖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전하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원래 물체는요, 전기를 띠고 있지를 않아요, 원래는. 그쵸? 원래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아. 지금 잘 봐. 여러분들 빨대 같은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딱 똑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중성 상태인 거예요, 처음에.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를 띠면 찌지직거리고 따끔따끔하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중성 상태라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저렇게 전기를 띠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뭐가 지지직 거리는 느낌? 여러분도 옷 벗을 때 막 그런 거 느낀 적 있잖아요. 그쵸? 털옷 같은 거 벗을 때. 네. 그런 어떤 전기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제 어쨌든 전기를 띠는 현상은, 어, 여러분. 어떡하지? 죄송해요. 이거 전하가 아니라 대전이에요, 대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네. 여기 전화가 보여서 그랬나 봐. 네. 그러면 전화는 뭐냐면 전기적 성질. 전기적 성질을 그냥 전화라고 말해요. 미안해요. 어떡해. 어떡해. 자, 그래서 대전 성심당. 그치? 성심당 알지? 자, 그렇게 대전이 전기를 띠는 현상이라면 이건 너희들이 맞춰볼래? 전기를 띠는 물체는 뭐라고 할까? 정답! 대전체가 돼요. 네, 대전체가 돼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처음에 빨땐 중성 상태였어요. 근데 서로 문지르잖아요. 항상 털가죽이 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네, 털가죽이 전자를 이렇게 빨대한테 잃어버려요.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털가죽에는 누가 더 많은 상태냐면 플러스 원자핵이 더 많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전기를 어떻게 띈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돼요. 이 친구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이 친구는 전자가 많아져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대전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잘했어요. 대전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성이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말해. 재밌다기보다 전자 있잖아요, 여러분. 전자는 태초부터 전하를 갖고 있었을까? 중성 상태였을까? 아, 네. 전자는 아예 태초부터 전하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럼 이런 애들은 대전되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대전은 뭐라고 하냐면 중성이었는데, 이렇게 전하를 갖게 될 때, 그때 대전되었다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전기를 띠는 현상, 대전, 그리고 대전체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 그거 있었잖아요. 털가죽이 전자를 잃었어요. 빨대가 잃었어요. 아, 진짜. 전자를 잃은 게 털가죽이어서 빨대였어? 털가죽이었죠. 자, 순서가 있다는 거야. 모든 물체는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가 있어요. 이거를 대전 순서, 즉 대전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한번 자,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내려도 되죠? 네, 내려볼게요. 자, 대전열 짜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 게 좋아? 앞 글자 따서 그지? 털, 유, 명, 나, 고, 풀 적어도 털, 그다음에 고, 풀까지는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털가죽하고 풍선하고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게 잘 사용이 되니까. 자, 보시면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얻기 쉬운 거 말고 잃기 쉬운 거야. 그러니까 털가죽은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전화로 대전되겠지. 그쵸? 예. 근데 요거 보시고 요 아래 거 한번 먼저 보실게요.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짜잔. 아까 털유명 해가지고 순서가 있었잖아요. 털가죽하고 유리컵하고 문지르면 마찰을 하면 이 친구 전자가 이렇게 가면서 네, 이 친구 털가죽은 플러스 전화 띄고 유리컵은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된단 말이야. 그럼 유리컵하고 명주일 때는 어떻게 돼? 유리컵이 뭐가 돼요? 얘가 오히려 전자를 잃죠. 그래서 유리컵이 이때는 플러스 전화를 띠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때그때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털가죽하고 명주를 하면은 당연히 털가죽 뭐가 되죠? 플러스 되겠죠? 명주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몇 칸을 뛰어넘어서 문질렀을 때는 어떻게 된다? 더 대전되기가 쉽다. 대전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은 뭔가 멀리 떨어질수록 대전이 더 잘 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대전열을 알아보셨고, 여러분들 왼쪽 그림 한번 살짝 보시면, 짜잔! 아까처럼 우리 털가죽하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마찰시켰더니 이동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마이너스. 그쵸? 전자를 얻었으니까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를 띠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일까? 저렇게 전하를 띠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 정전기? 저렇게 띠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게 발생해요. 맞아요. 인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왜냐면 서로 다른 전하로, 즉 전기적 성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인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요, 이 플라스틱 막대가 굉장히 구르기 쉬운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끌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을 한번 요 그림 위에서 지금 상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머리카락하고 빗 이야기 있잖아요. 남학생들은 많이 못 느끼나? 이 머리를 빗으면 이 머리카락이 이 빗에 끌려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머리카락이, 그쵸? 네. 왜 그럴까요? 빗으면 머리카락은 무슨 전하를 띨까요? 머리카락은 털가죽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플러스를 띄어요. 그러면 빛은 무슨 전하를 띨까요? 그쵸? 왜냐면 빛은 보통 뭘로 만드니까? 플라스틱. 그래서 끌려오는데 동시에 머리카락끼리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 머리카락끼리는 밀어내요. 맞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서로 조금 붕 떠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스웨터 방전은 뭐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보통 겨울에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면 우리 발바닥이랑 바닥이 마찰을 해서 우리 몸 자체가 뭐가 되냐면 대전체가 돼요. 여러분들이 대전체가 되신 거예요. 전자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예,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제 옷을 한번 저렇게 확 벗을 때요. 스웨터에서도 많이 있었던 그 전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방전을 한다는 거는 뭔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지직거리면서 이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닐랩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릇에다가 딱 씌우면 아주 이쁘게 딱 붙잖아요. 그 이유도 비닐랩을 이렇게 당기면서 뺄 때 랩과 랩이 서로 마찰하면서 이제 뭔가 그 마찰됐을 때에 생긴 정전기 때문에 제가 전기를 띠고 있어서 굉장히 잘 붙습니다. 네. 비닐랩의 앞면과 뒷면이 살짝 좀 달라요. 재질이. 그래서 마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네. 스타킹하고 치마 이런 거 여자친구들은 많이 알 텐데 스타킹이랑 이 치마가 서로서로 마찰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전기를 띠기 때문에 달라붙으려고 그래. 인력 발생을 해. 어. 어서 와서 여기 앉고 우리 어떻게 하지? 어, 어. 음. 네, 일단 앉고 네. 여 필요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녹화했으니까 앞부분은 집에서 보세요. 어서 오세요. 아, 얘한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앉아요. 미안한데, 연재가 여기 앉아도 될까? 네. 앉아요. 잠깐만요. 살짝 띄어서, 이거 앉아볼까? 잠깐만. 네. 네, 앉아보세요. 말이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네. 네요. 프린트.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청소를 이제 빗자루로 하실 때 있어요. 빗자루로 비지를 하면은, 이상하게 먼지들이 아주 잘 쓸어 담겨. 그 너희들이 청소 잘해서가 아니야. 왜 그런 거야? 네, 이 빗자루와 바닥이 이제 마찰을 하면서, 네, 정전기가 발생을 한 거죠. 전하를 띠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먼지들이 달라붙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청소를 잘 하셨겠지만, 네. 그다음에 먼지 떨이도 같은 원리예요. 네, 먼지가 달라붙었다가, 네, 근데 다른 곳에서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찰전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하가 서로 다를 때, 다른 성질을 띌 때는 우리가 서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같은 성질을 띌 때는 밀어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쵸, 전기력이 되는 거죠. 이 전기력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뭔가 움직이게 해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처럼 머리카락이 끌려가거나 막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를 띤 물체. 아까 우리 이 전기를 띤 물체가, 어떤 거였죠? 세 글자로? 대전체 사이에서. 네. 대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힘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인력,
하나는 청력도 있어요. 저 인력과 청력이 있는데 우리 어떤 상황에서 인력 청력이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왼쪽 그림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그냥 풍선이라고 생각해 봐. 풍선이 둘 다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됐네. 왜 그랬을까? 풍선을 뭘로 문지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나요? 털, 유, 명, 나, 고풀? 네. 여기에서 풍선 뭘로 만들어요, 여러분? 곰으로 만들죠, 그쵸? 그럼 얘를 플러스가 되게 하려면 누구랑 문질러야 얘가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렇죠. 얘보다 조금 더 대전열이 오른쪽에 있는 플라스틱을 문질러야만 이렇게 플러스가 됐겠죠? 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건 아마 털가죽 같은 걸 문질렀나 봐요.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대전은 시켰다 이거야. 시켜놨는데, 얘가 왜 이렇게 서로 붕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져 있는 이유는 뭐다? 어, 지금 청력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서로 같은 전화일 때는 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는 거. 반대로 반대 전화일 때는 인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상황에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우리가 연관된 거를 찾아볼 거거든요. 자, 하나는 빨대가 있고 하나는 털가죽이 있잖아요. 빨대 A를 털가죽으로 문질렀다고 쳐봐. 털가죽과 마찰을 시켜. 그러면 이때 이 빨대는 어떤 전화가 되죠? 마이너스 되죠? 털가죽은 어떤 전화 되죠?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은 위의 그림이에요? 아래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에요? 요 아래쪽 그림이죠? 그쵸? 인력이 발생하는 건 아래쪽 그림.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빨대가 만약에 여기 그냥 얇은 핀으로 고정돼 있고 살짝 올려져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끌려오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얘는 빨대 A, 빨대 B를 둘 다 털가죽으로 문질렀다고 쳐봐. 그럼 A, B 둘 다 어떤 극이 될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요 윗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고 서로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손대지 않고도 물체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 얘기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았고 아래쪽 네 뒤로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우리가 아까까지는 뭔가 마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마찰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가져가 보는 거야. 가까이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전기를 띠지 않은 맞아요. 이번에는 금속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우리 털류 명랑 고풀 중에는 금속이 하나도 없었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금속을 한번 갖고 와봤어. 금속에다가 일단은 마찰을 시켜서 대전이 된 그 대전체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속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여러분들 보실게요. 금속 안에 전자들이 한쪽으로 확 흐르게 돼요. 자, 보세요. 이거는 비금속 아니야. 금속이어야 돼. 금속 안에는 이런 떠돌아다니는 자유전자가 많거든요. 이 친구들이 왜 오른쪽으로 확 지금 밀려갈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가 작용했다? 어떤 힘? 청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청력 작용. 자, 그러면 요 끝부분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요 끝부분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됐다라 할 수 있고 이쪽 대전체가 있는 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됐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금속 물체에 대전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까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나 털 가죽은 대전체가 됐다라고 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대전체가 됐다라고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대전은 돼. 끝부분은 대전은 되지만 전자가 아예 바깥으로 가거나 아예 들어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대전체라고는 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네. 다만 이걸 뭐가 되었다라고 하냐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끝부분만 전기를 띠는 상황을 다섯 글자로 정전기 유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정전기 유도라고 해요. 이 상황을.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그것만 하나 조금 그려보고 문제집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 이거 종이에요. 종이는요, 아까 플라스틱 같이 대전체가 오잖아요. 자, 종이에는 이런 자유전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한번 그려보세요. 원자핵은 원래부터 가만히 있고요. 전자들이요, 어떻게 될까? 전자들이 배치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야. 다 원자핵의 오른쪽에 이렇게 나란히 있긴 해요. 네, 이런 느낌으로. 얘가 아예 끌려가진 못해. 끌려가진 않아. 그렇진 않지만, 다 오른쪽에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같은, 아니면 뭐 나무 같은 이런 친구들은 이 대전체가 오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근데 지금 그거 여기까지 하자. 그냥 설명 다 하고 쉴게요. 자, 이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게 뭐가 있냐면, 비읍 기억이 뭘까? 아는 거 먼저 말해봐. 여기서 보이는 것 중에. 아까 뭐라 그랬어? 오, 정답 맞아요. 내가 아까 못 들었어. 번개 있고요. 또, 터치 스크린. 이거 집에서 쓰는 건데. 공기 좀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을까?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힌트. 힌트? 그래, 책 봐도 돼. 책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자, 동, 차, 뭘까? 어, 도색할 때. 야, 이거 책이 없나? 없었니? 복사기 있었어? 맞아. 복사기도 정전기 유도야. 이 자동차 도색도 꼼꼼히 색을 칠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만은 안 돼요. 네, 그 정전기, 에어로시, 그런 것도 이제 꼼꼼히 칠하려면 한 곳으로만 이렇게 뭉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정전기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달라붙게 하거든요. 공기청정기는 이제 먼지들이 그 어떤 필터에 딱 붙게 하려면 어떤 정전기 유도를 이용을 한다. 네. 다 이런 것들이 다 정전기 유도 현상인데, 번개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구름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구름이 몰려와. 구름들이 보통 이제 부딪혀가지고 전하를 띠고 있을 때 있습니다. 네. 전하를 띠고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지표면에서 약간 전자가 부족하거나 뭔가 많이 모여 있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막 그런 금속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되어 있다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슉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얘 이거 알아? 너희들? 얘가 이렇게 막 지그재그 다니는 거? 왜 그런지? 맞아. 이 저항이 좀 적은 곳으로, 네. 그렇게 길을 찾아서 가니까 저렇게 지그재그가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정전기 유도까지 이해를 해보셨는데, 지금 이 정전기 유도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대전체가 있어야 되고, 금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털류, 명락, 보풀 같은 애들로는 안 돼. 걔네들은 마찰을 해야 되고요. 이 경우는 마찰을 안 해도 가까이만 오면 전자가 확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왼쪽은 한쪽은 마이너스가 전환이 된다. 그럼 오른쪽은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된다.
왜 얘가 이렇게 전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냐면 여기에 상대적으로 원자핵이 적으니까 네, 전자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대전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 금속 막대가 굉장히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럼 그 상황이 뭐랑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 금속 막대가 길어. 그럴 때 이제 이게 바로 하나의 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계속해서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다면 네, 그때는 또 우리가 좀 더 다른 전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 대전체하고 금속, 아까 보니까 이때도 서로 다른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기력이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항상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때 대전체하고 요 정전기 유도된 상황에서는 항상 인력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항상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항상 끌어당기게 돼요. 저 때는 쉬어야죠. 쉽시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녹화를 안 해서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가지고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도구를 이제부터 알아볼 건데 그걸 검정기라고 하고요. 검사한다는 얘기겠죠. 그쵸? 검정기. 이 검정기 그림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따가 한번 많이 그려보실 거예요. 일단 검정기는요. 두 가지 그 어떤 포지션이 있다는 거를 보셔야 돼요. 맨 위에 있는 동그란 판은 금속판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그리시고, 이 금속판하고 아래 이렇게 얇은 금속 박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실 수 있어요. 검정기를. 자, 그러면 여기에 얘네들은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이거는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금속 성분은 없어요. 네. 대신 이제 금속판하고 전자가 이동하는 막대, 금속 막대하고 요 금속 박이 다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 있다? 이 친구가 왔어. 마이너스 대전체가 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금속 박이 축 늘어져 있다가 확 벌어집니다. 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는 분 있나요? 실제로? 없나요? 네.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 검정기로 뭘 할 수 있었냐면, 대전 여부, 맞아. 그리고 대전 된 어느 정도, 그쵸? 대전된 양을 알 수가 있죠? 많이 벌어지면 많이 대전된 거야. 그치? 마지막으로 대전체의 종류도 알 수 있어. 대전체의 종류,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전하. 어떤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얘는 먼저 조금 준비 작업이 필요해. 자, 얘네들은 아까 검정기가 어떤 상태에서 그냥 알아본 거냐면 중성 상태일 때 알아본 거예요. 그쵸? 검정기가 중성 상태일 때 알아볼 수 있고 얘는 중성 상태일 때 알아볼 수가 없어. 얘를 알아보려면 검정기 자체를 대전체로 만들어야 돼. 대전체로 만든 상태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대전체로 만들겠다. 검정기를 대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처음에는 중성 상태였던 아니, 검정기가 어떤 대전체가 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무슨 대전체라고 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대전체가 된 거죠, 그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러면 얘가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대전체가 되려면 여기 있는 검정기 안에서 전자가 나가야 되겠어요? 들어와야 되겠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쵸? 전자를 나가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먼저 얘를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로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먼저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금속 판에 있던 전자가 어떻게 되죠? 일단 내려가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전자는 여기에 그럼 한 개도 없을까? 어, 있어, 맞아. 있어. 그럼 도대체 전자는 언제까지 딱 이동을 하는 걸까? 이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전자는 얘네 둘끼리 뭐가 될 때까지? 중성이 될 때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중성이 될 때까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개수가 여기가 딱 맞아 떨어졌다. 그럼 더 이동을 안 해도 돼.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될 때까지만 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일단 내려왔지? 자, 그 상태에서 요 대전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레디 시켜놔. 레디 해놓고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검정기를 지구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몸이 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는 바닥에 가라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지구와 연결을 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거야. 지구는 무한전하야. 굉장히 전자가 많아.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접지를 하는 순간 이 친구가 이렇게 오므라든다고. 왜 오므라들까요? 왜 그럴까? 지금 그림을 봐도 전자가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가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 친구들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청력이 발생해가지고 밀어내고 있잖아. 이게 자연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 나갈까? 뭐 어떤 상황이 될 때까지? 그렇지, 그렇지. 중성이 될 때까지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미 어차피 원자핵이 있었을 텐데 그 개수가 딱 맞아 떨어지면 더 안 나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중성이 됐다는 건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그렇죠. 오므라들었다는 건 전기적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중성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저렇게 오므라들었다 하면은 다 세팅이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제 동시에, 동시에 손과 아까 요 대전체 있죠? 마이너스 대전체를 치워. 치운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이렇게 붕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럴까?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에는 플러스가 한 15개 있었고, 마이너스도 15개가 있어서 중성이 됐었다고 쳐봐. 근데 여기 중간 단계에서 어떤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가 나가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한 10개만 남은 거야. 그쵸? 근데 아까까지는 손을 이렇게 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중성이 되었다면 손과 대전체를 다 치워버리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잖아요. 플러스 대전체가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요 플러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체가 아니라 이거는 아까 그 뭐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자핵. 그쵸. 원자핵이 15개, 전자가 10개라고 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때는 이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야 돼. 자, 여기에서 지금 전자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여기 있는 전자 위로 가야 되죠. 그쵸? 왜냐면 얘네들이 플러스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인력에 의해서 와.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가 많아지는 거야. 언제까지 이동한다고 그랬죠? 아까 항상 전자는? 그렇죠, 그렇죠. 중성이 될 때까지만 이동해 주는 거야. 요렇게는 중성이 됐어. 이제 문제는 어디가요? 아래쪽이 서로 청력 발생 중이지? 서로 불편하단 말이야. 자, 손을 댔어. 손을 댔더니 여기는 중성 상태니까 됐고 여기가 뭐가 될 때까지 이동한다? 중성이 될 때까지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전자가 들어와야겠지, 그쵸? 전자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까지만 딱 들어오면 끝나. 그럼 봐요.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아요? 요 검정기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되셨죠? 자, 지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요거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해서, 자, 프린트 제가 드린 거에서 맨 끝에, 자, 여기 백지 있죠? 맨 끝에 프린트해서, 네. 맨 끝에 한번 펼쳐 보실게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다 펼쳐 보셨어요? 네. 봉투 펼쳐 보시고, 자, 지금부터, 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좀 공부할 시간 드릴까요? 네. 한번 공부 살짝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세 단계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게 할 때는 누가 와야 되는지. 그러면 그리고 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플러스 대전체가 되게 할 때는 누가 와야 되는지. 어떤 대전체가 와야 되는지. 그거 그려주시고 여기가 어떤 대전체가 와야 되는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손을 대잖아요. 손을 대면 전자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그 정도만 표시 주시면 되겠어요. 전자가. 네. 그래서 여기에 대전체가 어떤 대전체가 와야 되는지, 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이 3단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표시해 주셔야 돼요. 자, 공부하셨죠? 네. 이따 이거 바꿔서 한번 채점해 볼 거예요. 다 외웠어요? 지금 그리고 네. 지금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있어? 지금 해보는 사람 해도 돼. 네. 연준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아니야? 네.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저렇게 둘 중에 하나만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대전체를 만들던지, 플러스 대전체를 만들던지. 해보자. 응. 이번처럼 그런 식으로. 찬윤이도 해보자. 맨 뒤에. 백지에다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만들던지 플러스 대전체를 만들던지 해보시는 거예요. 한윤아, 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게 지금 검정기에 온 대전체가 마이너스여야 되는지 플러스여야 되는지 적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통해서 전자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그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도 계속 나가요. 다 그려본 사람. 성윤이 다 했어? 그래요. 해봐. 너가 지금 그림대로 해봐. 이거를 비전체로 만드는 거. 알겠지? 해봐. 그래. 플러스로 와야 하는 거 이기면 되지. 이렇게 와서. 이해되시죠? 봐. 들어와. 다 했어? 해봐.
문제 풀고 있을래? 했어? 어. 옳지. 옳지. 어? 그치, 그치. 잠깐만. 맞지, 맞지, 맞지. 응. 어디 보자. 다 했지. 응. 옳지. 예. 응. 어. 응. 일단은 진도부터 좀 나가고. 네, 성인의 옆에 두시면 이따 또 다른 친구들도 해볼 수 있게 다 기회 드릴게요. 아주 힘든 작업을 여러분들이 마치셨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얘기해야 돼.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역시 중학교 과학이야, 그지? 확실히 달라. 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이걸로 검전기를 대전시킨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 왜 대전시켰었어? 연재야, 기억나니? 이거 왜 대전시켰었는지 갑자기. 혹시 너는 기억하고 있니? 이거 연재가 기억 못하고 뭐 다들 기억 못하는 거지, 뭐, 그죠? 대전된 양을? 그거는 중성 상태에서도 알 수 있었어. 혹시 아는 사람? 이거 왜 대전시키죠? 그렇죠. 대전된 물체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대전체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가 또 와. 이미 플러스로 대전했는데 플러스 전화가 오면요. 누가 변하냐면 이 친구가 이제 변하거든? 얘가 더 이렇게 벌어질까요? 오므라들까요? 벌어져요. 왜 그럴까? 플러스 대전체가 오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더 도망쳐. 이해되시죠? 도, 잠깐만. 아니지, 반대죠. 더 올라가죠. 다시. 얘가 오면은 플러스가 오니까 여기에 전자들이 더 올라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가 더 없어지니까 더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같은 극이 오잖아? 여기다 결론을 적어볼게요. 이렇게 대전시켜 놓고 결론 뭐냐면 같은 극이 오면 어떻게 된다? 더 벌어져.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다른 극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축 늘어져요. 이래서 그 대전된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게 지금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검전기까지 다 이야기를 해보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나 더 해가지고 음박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 다음에 이제 문제 또 풀어볼게요. 아까 대전체가 금속 막대에서 이제 이렇게 정전기 유도를 일으켰어. 근데 요 끝쪽에 또 음박구를 하나 더 갖다 대. 근데 여러분 보통 음박구가 뭐냐면 일반적인 스티로폼에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감싼 거예요. 그래야만 얘가 가벼운데 정전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거든. 정전기 유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만들려고 실제 금속 구는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은박구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보시면 이 친구도 지금 정전기 유도가 된 거죠. 얘도 정전기 유도가 되니까 이렇게 붕 뜨면서 끌려올 수 있다. 여기 아래는 좀 재밌는 실험을 보여준 건데 얘를 이렇게 붙여놔 먼저 금속고를 붙여놨다가 대전체를 대면은 전자가 멀어지죠? 그러면 요 양 끝으로 이렇게 전하를 띠게 돼요. 그 상황에서 얘를 댄 상황에서 얘를 대고 있어야 돼. 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얘를 탁 떨어뜨리는 거야. 딱 분리를 하면 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대전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대전체가 아직 안 됐고, 이때는 대전체가 된 거예요. 오케이? 얘는 상대적으로 적고,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기 있는 요 중간에 있는 금속 막다가 엄청 길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전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움직이는 전자들 때문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따라서 전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마무리 하시고 책으로 가세요. 책 가셔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문제 푸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풀고, 내시 속도 풀고, 신나게 풀어야겠죠? 네. 자, 봅시다. 지금 9번부터 쭉쭉 풀자. 다 풀자. 내신 숙소까지. 네, 시작. 9번부터 뒤에 내신 숙소 실력 탄탄 중요 문제 쭉쭉 풀어주세요.